여러분, 구독도 해주세요. 뿌잉뿌잉. 자, 탑3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쵸, 맞아요. 왜냐면은, 모르니까. 빨리 빼고 싶은 마음만 강하니까. 우리나라에 김치가 있다면, 러시아에는, 놀라지 마세요. 그와슈나 까푸스타가 있습니다. 그와슈나 까푸스타. 그와슈나 까푸스타. 이게 발효 양배추 음식이에요. 발효 양배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김치하고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다만 그게 빠졌어요. 바뀌었다. 고춧가루가 빠졌죠. 고춧가루하고 젓갈이 빠졌다 뿐이지 이 발효시키는 건 비슷합니다. 발효가 되면 될수록 나중에 점점 약간 좀 새큼해지죠. 약간 김치가 익을 때 좀 새콤해지는 것처럼 이것도 똑같아요. 이게 저도 만드는 법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걸로 한번 드셔보시고 싶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한국에서도 쉽게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김치보다 담는 법이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양배추하고 당근하고 이게 다예요. 양배추, 당근, 그리고 이제 뭐 식초, 소금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만 들어가면 끝이에요. 진짜 들어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토마토도 왜 생토마토보다 약간 한번 삶은 토마토가 우리 몸이 영양분을 더 잘 흡수하는 것처럼 양배추 또한 생양배추보다는 한 번쯤 이렇게 조리가 된 양배추가 더 섭취가 잘 된다고 얘기를 해요. 뭐 양배추가 몸에 좋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비타민도 풍부하죠. 요오드도 있죠. 비타민 C도 엄청나죠. 필수 아미노산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발효식품이다 보니까 효소라든지 뭐 단백질, 미네랄, 칼륨 이런 게 아주 풍부해서 심장이 튼튼해지고요. 심장이 왜 튼튼해지냐면요. 이 음식에 젖산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젖산은 우리 근육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때문에 우리 심근도 튼튼해지는 거예요, 같이. 뿐만 아니라 여기 필수 아미노산 또한 많기 때문에 우리 지방 대사가 활발해지고, 그러니까 지방이 빨리 빠지고, 그리고 카로틴도 많아가지고 당근도 같이 들어가니까 카로틴 같은 것도 많아서 시력에도 굉장히 좋고 암 예방에도 좋고 노화 예방, 그쵸? 장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변비에도 좋고 해독 작용이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도 같이 낮아지고 정말 아주 몸에 좋은 그런 음식이에요. 저도 이거는 즐겨 먹는 편이에요. 그렇게 맛이 우리 입맛에 아주 안 맞지는 않아요. 물론 처음에 먹었을 때는 이게 뭐지 싶긴 한데 생각보다 맛있어요. 근데 이거 여러모로 착한 놈이죠, 그죠? 언뜻 보기에는 코울슬로우 샐러드 생각이 나실 수도 있어요. 그쵸? 생긴 게. 근데 코울슬로우에는 그 마요네즈도 들어가고 이런저런 소스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코울슬로우하고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음식이에요. 러시아에서는 임산부들이 입덧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추천하는 게 산성 음식을 추천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러시아 임산부들의 특징은 입덧을 할 때 꼭 신음식을 많이 찾아요. 그래서 레몬도 먹고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 굉장히 많이 추천하고요. 아니면은 그 오이 피클지 이런 거 엄청 많이 추천을 하죠. 아, 그래요? 심장 쪽 때문에 필요. 다이어트 하시려면 진짜 심장도 안 좋으시면은 이런 같이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더더욱 중요하겠네요. 그쵸? 힘내세요. 화이팅! 영양분은 골고루, 적당한 운동도 적당히. 운동하면서 심장 쪽이 아파서요. 뛸 때만요. 그러니까 적당히. 양을
적절하게 조금씩 늘려야 되고요. 그쵸? 그리고 캥군이 아마 아직 한창 성장기라 심하게 뛰기 시작하면은 이제 심장에 무리가 가는 수도 있어요. 이게 몸이 성장을 하면은 심장도 같이 이렇게 커져야 되거든요. 러브님 어서오세요. 더블어파샬로베치크남. 근데 이게 얘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가면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장 속도를 얘가 못 따라가는 거죠. 제 생각에 이런 샐러드는요, 러시아 식당 가면은 꼭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 가게, 슈퍼 같은 데 가면은 반찬 코너 있거든요, 러시아에도. 그러면은 이 카푸스타는 꼭 있습니다, 반찬 코너에. 여기도 겨울맞이 김장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겨울맞이 이 양배추 김치를 잔뜩 담아요. 러시아 잘하고 싶어요. 그럼요. 이제 우리 차근차근 공부해서 반드시 꼭 잘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열심히. 자, 이제 2가지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진짜 대박이에요. 2번째. 그리에치카. 바로바로 메밀입니다. 메밀. 프리비엣 아리님 프리비엣. 메밀. 저는 몰랐는데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잘 안 판다고 해요. 메밀을 러시아에서 파는 것처럼. 러시아에서는요, 메밀을 진짜 메밀만 팔거든요. 이렇게. 한국에서는 메밀을 먹을 수 있는 게 메밀국수 이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차이로 드시거나, 맞아, 차이로 드시거나. 근데 여기서는 이 메밀을 이렇게 팔아요, 그냥. 오늘 단어 이거 하나 외웠어요. 잘했어요. 프리비엣. молодцы. 이걸로 깨끗이 이걸로만 밥을 해 먹어요. 메밀밥. 그래서 이 메밀은 한국 분들이 러시아 방문하시면은 가격에 놀래세요. 이것도 굉장히 저렴해요. 얼마냐면요. 1kg에 1kg에 1,000원이 안 돼요. 메밀이 알맹이가 1kg에 1,000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메밀이 굉장히 귀한 음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1kg에 1,000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메밀 엄청 싸요. 그래서 슈퍼 가면은 진짜로 제가 그림 있나 찾아볼게요. 이렇게 팔아요, 그냥. 1kg 쌀 팔듯이 이렇게 진짜 이것만 잔뜩 해가지고 1kg씩 이렇게 팔아요. 러시아가 싼 게 아니라요. 이런 건 싸요. 왜냐면 러시아 자체에서 생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싸요. 근데 이제 수입품이라든지 이런 건 좀 비싸죠. 근데 제 생각에 한국에서도 이거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메밀은? 근데 다만 이걸로 밥을 해 먹을 수 있다는 게 잘 모르셔서 그렇지 굉장히 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것은 다이어트 식품으로 러시아 사람들이 꼭 먹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것만 먹기는 사실 좀 그쵸,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먹냐면요, 이걸 밥에 섞어 먹어요. 그럼 이제 매일 조금씩 먹게 되잖아요, 이걸. 그래서 매일 밥을 할 때 이걸 조금씩 섞어서 먹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비타민 B의 함유가 쌀의 3배고 칼슘은 우유의 1.5배래요. 메밀이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은 다들 한국 분들도 뭐 더 잘 아시죠, 그쵸? 성인병 예방, 간의 해독 작용이 뛰어나고, 간 기능도 향상이 되고, 혈액순환과 혈관 질환 개선에도 좋고, 이뇨 작용에 피부 미용에도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서 당뇨 치료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러시아에서도 똑같이 하는 말이거든요. 뭐 심장 질환에 좋고 혈관 질환에도 좋고 비타민도 풍부하고 피부 미용에도 좋고 영양가 많고 이건 다들 하는 러시아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한의학적으로는 이게 찬 성분이래요. 이 음식은 찬 성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혈압이신 분들은 이걸 드시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근데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혈압인 경우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메밀 다이어트는요, 러시아에서 이 메밀로는 원푸드 다이어트를 해도 몸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다, 안 간다, 몸에 크게 무리가 안 간다고 합니다. 네. 어떤 식으로 러시아 사람들이 이 메밀 밥으로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냐면요. 2주 동안, 그 이하는 안 돼요. 2주 동안 꾸준히 메밀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먹기 시작하면은 며칠 있으면은 벌써 살이 빠지기 시작해요. 근데 2주 동안은 꾸준히 하셔야 요요 현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2주 동안 꾸준히 해가지고 15kg 가량 감량을 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아요. 15kg 이상까지도 빼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비트레이트를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푸드 다이어트라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오래 하면 또 좋지 않으니까 1년에 2번 추천을 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1년에 2번 정도는 2주 동안 이 메밀만 먹으면은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독소도 몸 안에 독소도 빠지고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 또 심지어 이것은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머리카락이라든지 피부 혹은 손톱에 전혀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원푸드인데도 불구하고 1년에 거의 맨날 하고 있죠. 키님 뭐랄까 1년 내내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생각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그걸 다이어트라 부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심한 다이어트라고 보긴 어려우니까. 그니까요. 그래서 이거 러시아식이니까 한 번쯤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이게 또 다이어트 식품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만드는 게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는 우리 한국처럼 밥솥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냄비에다 끓여야 돼요. 그래서 러시아식으로는 이 메밀을 1대3, 그러니까 메밀 한 컵이면은 물은 3컵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 끓이다가 나중에는 30분 정도 그냥 둬야 돼요. 아주 미지근한 불에. 아, 러브님 저는 방송을 한 10시부터요. 한 3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맞다리 까니까 입에 쉽게 익어요. 그쵸? 그래요. 맞다리 까로 할게요. 만들기도 쉽고, 그죠? 러시아는 이 메밀밥을 했을 때 굉장히 막 보슬보슬한 거 있죠. 왜 불면 날아갈 것처럼 굉장히 보슬보슬보슬. 그걸 좋아해요. 쌀밥도 우리는 너무 보슬보슬하면 싫어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좀 찰진 밥 좋아하거든요. 근데 러시아에서는 우리가 보면 이렇게 후 불면 날아갈 것처럼 쌀이 하나하나 따로 놀아요, 접시에서. 그렇게 하면은 밥을 잘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메밀도 그런 식으로 밥을 많이 해요. 철떡거리지 않고 완전 진짜 보슬보슬보슬보슬. 메밀이 하나하나 다 따로. 또 이 곡식류 중에 메밀 말고도 사실 전 세계적으로 슈퍼푸드에 들어가는 렌틸콩, 그쵸? 렌틸콩, 그리고 귀리. 요즘에 한창 또 뜨는 다이어트 식품이잖아요. 렌틸콩과 귀리가. 렌틸콩을 러시아어로 쥐취비츠라고 하고요. 귀리는 아비오스라고 합니다. 쥐취비츠 이 아비오스. 그래야 동양군 노트북이 편할 수도 있죠. 러시아는 쥐취비츠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메밀보다는 비싸지만 한국보다는 저렴해요. 어느 정도 하냐면요. 계산을 해볼게요.
한 1,500원 정도? 아, 콩지노, 홍지노. 한 1,500원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메밀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비싸죠. 러시아 슈퍼 가면은 렌틀콩 엄청 많아요. 종류도 색깔별로 다양해요. 주황색도 있고, 뭐, 이렇게 노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전 처음에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 렌틸콩이었더라고요. 굉장히 몸에 좋다는. 미국 급식에 나오는, 러시아도 이거 인기 많아요. 러시아에서는 이거를 습 같은 데 많이 넣고요. 그냥 밥처럼 먹기도 하고, 그래요. 이걸 튀겨주세요? 오, 신기하다. 이거 튀기면 무슨 맛일까요? 딱딱해서 별로. 데비제님 어서오세요. 나브라파자. 귀리가요. 저는 귀리가 이건 줄 몰랐어요. 최근에 알았어요. 귀리가 러시아어로 아비오스라는 걸. 왜냐면은 저는 아비오스를 생각했을 때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저는 이걸 언제 봤냐면은 제가 한동안 인꼬새를 키웠었어요. 그 인꼬새 사료에 이게 꼭 들어가요. 제 이미지에는 얘는 아비오스는 주로 동물 사료 이런 이미지가 강했었거든요. 우리 앵무새가 이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근데 최근에 한국분이 귀리를 이제 주셨는데 조금 그거는 껍질이 까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껍질이 까진 얘가 이걸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리다가 봤어요. 귀리 맛있어요. 귀리만 따로 먹어본 적이 없어서 뭐라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무슨 맛인지 전혀 상상이 안 가요. 모디비제이님 здравствуйте. добро пожаловать. 어서오세요. 무슨 맛인지 전혀 상상이 안 가는 맛? 여러분, 12시 지나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아직 안 하셨다면 추천 한 번 꼭 부탁드립니다. 네, 러시아에서는 이 아비오스를 먹기는 먹는데 어떤 형태로 주로 먹냐면요. 오트밀이라고 들어보셨죠? 약간 이 오트밀처럼 먹어요. 이렇게 얘를 납작하게 눌러가지고 이걸로 이제 죽을 끓여 먹는 거죠. 주가 주치위ца 아비오스 이 세 가지를 많이 추천합니다. 습은 습이죠, 김치찌개가. 그렇지 않나요? 1등 다이어트 식품 갑니다. 기필 아이콩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기필? 언뜻 보기에는요 우유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게 우유 발효식품이에요. 드셔보시면 시큼한 우유 맛? 네, 굉장히 시큼한 맛이 나요. 근데 팔 때는 끼필 해가지고 딱 이렇게 우유팩처럼 팔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어를 모르는 분들이 외국인들이 이 실수하고 꼭 한 번씩 해요. 슈퍼 가가지고 우유 산다고 그냥 우유팩 같은 걸 하나 집어서 가잖아요. 그리고 따는 순간 욕을 하십니다. 아니 러시아는 도대체 어떻게 된 놈의 나라가 상한 우유를 팔 수가 있냐고. 근데 아니에요. 끼피르입니다. 끼피르. 우유보다는 걸쭉해요. 우유보다는 걸쭉한 편이에요. 이 또한 우유 발효식품이라 생크림 만드는 거요? 아니요. 생크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생크림 만드는 건 슬리프기로 생크림을 만들죠. 이게 이제 우유를 발효시키는 건데요.
비피도 박테리움이 굉장히 많고요. 그 우리 장에 좋은 미생물들이 무려 한 15가지나 있다고 합니다. 이 깨피르를 만들 때는 반드시 끼피르느의 그립기, 깨피르용 버섯 따로 있대요.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게 버섯이래요. 깨피르 우유를 발효시켜서 깨피르를 만드는 버섯. 근데 제 친구가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다 집에서 만들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로 집에서 직접 우유를 발효시켜서 깨피를 만들어 먹었대요. 근데 이 버섯이 우유를 발효시키면서 이제 자기는 그걸 이제 밥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굉장히 번식이 빠르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버섯들이 처치곤란이 돼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걸로 만드는 건데, 모두의 비전 제가 이것만 마저 설명해드리고 알려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이 버섯을 이 발효시키는 도중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떤 온도에서 얼마만큼의 시간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그렇죠, 유산균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집에서 만든 요거트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트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렇죠? 요거트는 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어떻게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이 깨피르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똑같은 깨피르가 존재하지 않다고. 두 개의 똑같은 깨피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장이 여러 곳이 있으면은 공장마다 깨피르 맛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숙성을 시켜야 되잖아요. 발효를 시키면서 숙성을 시키는데 이 가끔가다 이 깨피르 자체를 소화를 못 시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때문에 이 숙성을 잘 봐가지고 먹으면 또 괜찮아요. 이게 하루, 이틀, 3일 숙성도가 하루짜리, 이틀짜리, 3일짜리 이렇게 나뉘는데, 그것은 이제 깨피르를 구매를 하실 때 만든 날짜를 보면은 아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날 만들어서 그날 왔다, 그러니까 하루가 지났다, 발효를 하고 하루가 지났다 이러면은 가장 가벼운 깨피르, 그러니까 일욕기, 가볍다라고 표현을 해요. 가장 가벼운 깨피르 때문에 이 안에는 미생물들이 가장 적게 들어있어서 깨피르가 잘 안 맞는 분들도 드시면은 이것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 깨피르가 좋은 점이 뭐냐면요, 우유식품이라 칼슘이 풍부하고, 그쵸? 그리고 발효식품이라 장 활동에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변비 있으신 분들, 특히나 직방이에요. 이건 하루 이틀만 드시면은 금방 좋아져요. 변비 있으신 분들 있으면 이걸 꾸준히 저녁에 드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3일이 지났다, 숙성을 시킨 지 3일이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안에 이제 효모라든지 이 미생물들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산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더 새콤해지는 거죠. 김치 익을 때처럼. 그래서 만약에 위산이 많은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3일이 넘어간 이 깨피를 드시면은 위에서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깨피는 웬만하면 가게에서 가장 신선한 상태에서 구매를 하셔가지고 드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이 또한 꾸준히 저녁에 잠들기 한 1-2시간 전에 꾸준히 마셔주시면은 굉장히 좋아요. 맛은 없어요. 진짜 말씀드리는데 저는요, 이 깨피르라는 것을 러시아에 살고 10년이 지난 후에야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진짜 그것도 한약 먹듯이 코 막고 먹어요. 너무 맛이 없어서 우유가 새콤하니 약간 상한 맛이 나니까 이게 영 맛은 없어요. 진짜 맛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에 좋은 거니까 다이어트를 하실 때 이 깨피르를 꼭 같이 러시아 사람들은 마십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구해질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도 이런 게 구해지나요? 이거랑 비슷한 게 있을까요? 요구르트보다 더 새콤해요. 발효가 더 잘 된 거예요.
요구르트보다 유산균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런 이유에. 근데 먹기가 쉽지 않아요. 무엇임새 누아가 80위가 맞습니다. 동현군. 오라. 근데 여기 애기들은요, 이걸 어렸을 때부터 먹는 게 습관이, 먹는 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굉장히 잘 먹어요. 싫어하지 않고 잘 먹어. 이걸 심지어 투어록에도 말아 먹어요. 아까 위에서 소개해드렸던 투어록하고도 말아 먹는데, 제가 한번 러시아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거기 애기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애기가 투어록, 엄마가 밥 먹으러 하면서 투어록에다 이거 깨피를 말아서 주는 거예요. 저로서는 깨피로도 진짜 간신히 코막고 먹는데 이걸 투어록에다 섞어 먹는다.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기 옆에서 맛있어? 후쿠스나. 그러니까 애기가 나 후쿠스나. 프랑드 후쿠스나. 진짜 맛있어? 나 후쿠스나. 후쿠스나. 계속 물어봤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거 무슨 맛이지? 저게 진짜 맛있을 수가 있나? 와, 저걸 어떻게 먹지? 그때 나중에 얘가 계속 맛있어 맛있어 그러더니 나중에는 먹어봐 그러더라고요. 네가 직접 먹어봐 하면서 저한테 먹어보라고 주는데 먹어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이걸 먹을 수 있으려면 러시아에서 한 20년은 더 살아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서는 한 번도 스스로 시도는 안 해봤습니다. 근데 몸에 좋다는 건 사실이에요. 이 또한 상당히 저렴해요. 우유랑 크게 값이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누군가 이렇게 깨피를 마시고 있으면은 너 다이어트 해? 라고 질문을 하죠. 너 다이어트 해? 저한테는 특히나 이 깨피르는 다이어트, 진짜 꼭 다이어트를 해야 할 때만 먹는 음식인데 러시아 사람들은 이게 맛있어서 먹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신기해요. 20년을 가까이 산 저지만 이거 정말 신기해요. 이게 맛있다고 하는 사람 보면 너무 신기해요, 진짜. 마셔보고 싶어요. 그죠? 요구르트보다 더 시큼한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맛 하나도 없고요. 근데 좀 고소는 해요. 고소하긴 해요.